들리나요? 잠시만요. 오늘도 휴대폰으로 모니터링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 지난주에 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 모니터링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휴대폰으로도 들어보고 컴퓨터로도 들어보고 뭐 저거 뭐지 태블릿으로도 들어보고 스피커로만도 들어보고 이어폰으로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들어봤는데 이게 이어폰 때는 좀 괜찮은데 스피커로 트니까 제 목소리가 되게 좀 소리를 많이 키워야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한번 소리를 좀 전체적으로 키워봤거든요. 그리고 좀 이어폰으로 들어보니까 저음이 좀 많은 것 같아갖고 저음도 좀 누르고 그래봤는데 아마 괜찮겠죠?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깜짝아 진동 울리면 깜짝깜짝 놀래. 휴대폰 진동인데.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사실 평차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그 노드.js 쪽이라고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 쪽 그런 노드.js라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그쪽이 이제 어느 쪽이냐면 웹 쪽이거든요. 이제 웹을 개발하는 그런 도구인데 그런 거 내가 뭐 말할지 알지. 이게 양쪽 다 모니터링하니까 헷갈린다. 그 뭐지? 그래서 그쪽을 제가 이제 웹 쪽을 평소에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노드.js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휴대폰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제가 제 지금 컴퓨터로 연결된 이어폰으로도 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트위치에 있는 것도 버즈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니까 헷갈리네. 목소리를 겹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드.js 들어가 볼게요. 참 조절 좀 하고 버퍼가 걸렸다 안 걸렸다 하나 오늘도? 곤란한데? 한번 현재 시간이 어떤지 딜레이가 얼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각보다 딜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2시 23분 11초. 이게 아마 휴대폰이라 딜레이가 더 길 거고 한 4초 정도 되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이제 해야 될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부는 생활코딩이라는 유명한 사이트죠. 이쪽에서 할 거고요. 이쪽에 노드.js 공부하는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갖고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자, 공부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 노드.js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좀 공부할 겸 전공 관련돼서 공부 좀 할 겸 해서 이제 이쪽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기도 하고 이걸로 프로젝트 진행을 한번 하고 싶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을 제가 이제 볼 건데 영상은 제가 소리를 안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랑 겹치고 또 이러면 또 헷갈리실 수도 있고 또 이쪽 카테고리에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다른 작업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괜히 영상 소리 들어가면 또 너무 복잡해 하실까봐 제 목소리랑 노래 소리만 넣도록 할게요. 자, 이 수업
수업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Node.js를 제어해 동적으로 HTML 코드를 생성하고 이거 근데 저번에 이렇게 하니까 목 나가더라. 뭐 계속 말을 하니까 목 나가더라고요. HTML 코드에 어떤 제방들이 이상하게 생길까요? 변화의 전원과 선상수를 통해 환경적인 변화를 바꿀 수 있다. HTML 관련된 수업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지? 한 3년 전에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HTML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수업의 출처 표시는 나중에 제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보면 링크도 같이 있죠. 혹시 공부하실 분은 이 링크 생활코딩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막 1080p 썼다가 이거 또 렉 걸릴까봐 좀 걱정이네. 지금부터 웹 2 Node.j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 1 HTML과 인터넷 아니네. 이거 한번 브라우저 한번 껐다 켜가지고 소리가 따로 안 맞았나 보다.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안 들리죠? 근데 나한테도 안 들리는데? 잠깐만요. 나한테도 안 들리면 안 되지. 야, 이거 이렇게 켜줘야지. 오케이, 됐어. 깜짝아. 소리를 같이 듣는 게 나을까요? 또 너무 내가 이거 영상을 듣는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사운드가 빌 수도 있겠다. 같이 그냥 틀어놓고 할게요. 근데 여기 소리를 좀 줄여서 웹페이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종이 고민이네. 고민이네. 망공장님, 어서오세요. 지금 Node.js 쪽 공부하려고 생활코딩 켰습니다. 생활코딩 공부하는 거 약간 유명하죠. 모르겠다. 그냥 같이 영상 틀고 봅시다. 빠른 속도로 웹페이지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종이로부터의 엑소더스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적인 빅뱅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쵸. 처음에는 입문자들의 희망. HTML만으로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갖고 입문할 때 보기 진짜 좋더라고요. 없죠. 웹이 등장한 직후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수많은 불만족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HTML을 직접 타이핑해서 웹페이지를 수동으로 만드는 것에 지쳤다는 불만족입니다. 사람이 직접 HTML을 코딩해서 웹페이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했기 때문에 HTML의 구조를 바꾸려면 수많은 웹페이지의 HTML 코드를 수동으로 수정해야 했어요. 또 방문자들이 직접 글을 올리도록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방문자들이 웹페이지가 담긴 파일을 마음대로 수정하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소유자만이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계에 봉착한 몇몇 선구자적 욕심쟁이들은 귀찮고 반복되는 HTML의 작성 작업을 기계에게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군의 컴퓨터 공학자들이 나서게 돼요. 이들은 이미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한 웹 개발자들이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출현하는 기술이 Node.js입니다. Node.js 이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자막 있나? 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이미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한 웹 개발자들이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HTML 작성 작업을 지금 양쪽 다 모니터링 하면서 이거 들으려니까 힘드네. 이해게 시키고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괜찮다. 그렇게 크게 안 겹치나 본데 소리. 해소하기 위해 몇몇 뭐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버즈 넣었던 부자적 블루투스 욕심쟁이들 자동으로 꺼져. 참고 반복되는 HTML의 작성 작업을 기계에게 시키고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의 컴퓨터 공학자들이 나섭니다. 이들은 이미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한 웹 개발자들이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익숙한 웹 개발자들이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출현하는 기술이 Node.js입니다. Node.js 이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웹이 태어난 지 5년 뒤인 1995년 최초로 성공한 오래됐어. 상업용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를 만든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사에서는 브랜든 바이크에게 자바스크립트의 제작을 의뢰합니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로 인해서 웹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문서로 시작했던 웹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되는 혁신적인 변화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바스크립트는 좋게 말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었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웹브라우저에 갇혀있는 편파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평가 속에서 자바스크립트는 꾸준히 이 언어의 사용자를 넓혔고 2008년 자바스크립트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V8 엔진을 개발했고 이를 오픈소스로 그쵸. 공개합니다. Node.js의 창시자 라이언 알은 V8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Node.js를 만들어 태초의 자바스크립트가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것이었다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가 아닌 컴퓨터 자체를 제어합니다. 마치 파이썬, 자바, PHP, 루비가 그런 것처럼 Node.js라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쥔 웹 개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익숙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웹 개발자들은 Node.js의 열광이고 웹브라우저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던 자바스크립트는 빠른 속도로 웹브라우저 밖으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쉽다는 이유로 또 웹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천대받던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핫한 컴퓨터 언어로 인생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쵸. 시장이 우리는 넓어졌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공장장이 되어봅니다. HTML을 코딩하는 지루하고 단순한 일은 웹 애플리케이션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출발합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조금만 더 줄이겠다. 헷갈려. 우리 수업을 통해서 완성할 애플리케이션 어떤 기능인지 소개한다.
자, 지금부터 우리 수업의 최종적인 죄송해요, 소리 너무 컸죠. 죄송해요. 목적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웹1 HTML 인터넷 수업에서 함께 만든 웹사이트는 이런 형식이에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글 목록이 있고, 저 글 목록은 여기 있는 저 태그들이고, 여기 있는 각각의 파일들이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글 목록이 있고, 저 글 목록은 여기 있는 저 태그들이고, 여기 있는 각각의 나 이거 파일 파일들이 없을 건데. 각각의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도 훌륭하고 아주 혁명적인 예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예,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는 계속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생산성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생산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요.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웹페이지는 이렇게 홈페이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총 4개의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이트는요. 자, 그런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웹페이지가 1억 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기 있는 이 웹사이트에 글 목록이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OL 태그 때문입니다. 그쵸, 저거를 그쵸. 숫자가 아니라 순서가 없는 목록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우선 홈페이지로 가서 여기 있는 OL 태그를 뭘로 바꿔요? UL 태그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U로 바꾸고요. 닫히는 태그도 U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이 순서가 없는 unordered 리스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쵸. 이 상태에서 HTML 클릭하면 숫자가 나오죠. 왜요? 지금 제가 접속한 1.html 클릭하면 숫자가 나오는 리스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HTML 클릭하면 숫자가 나오죠. 리스트로 바뀐 그치. 왜요? 지금 제가 접속한 1.html에는 여전히 OL이기 남아있으니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UR로 바꾸고, 자, 그리고 이것도 바꿔줘야죠.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의 UR을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페이지가 몇 개라고 간주하자고 말씀드렸죠? 1억 개. 그럼 저는 1억 개의 웹페이지에 대한 OL 태그를 UL 태그로 바꿔야 될 겁니다. 어때요? 행복할까요? 예, 고통스럽겠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가 더 이상 많아지는 것에 점점점 한계를 갖게 될 겁니다. 예. 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Node.js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에 계신 이 코드를 제가 마법을 이용해서 짠! 하고 Node.js가 적용된 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짠! 자, 이게 우리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손에 들리게 될 소스 코드고, 여러분이 이 소스 코드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죠. 당연하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쵸, 지금 상상력이 복잡해 있고, 보이네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에만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안 다치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여기 main.js라고 하는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이에요. 우리 수업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챙겨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의 내용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기 있는 글 목록이 2개가 아니라 1억 개가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Node.js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파일을 하나하나 1억 개를 다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Node.js를 사용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template.js라고 하는 저 파일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코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 HTML 코드에서 U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OL로 바꿔만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코드가 OL 코드로 바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UL이었던 것이 OL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페이지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 목록이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스 코드 보기 해볼까요?
자, 좀 복잡하지만 여기 있는 OL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Node.js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단 하나의 파일, template.js라고 하는 파일 안에 HTML 코드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은 그 코드만 바꾸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든 1억 개의 웹페이지의 내용을 한 번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꿀 수 있는 폭발적이고 환상적이고 미스테리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웹페이지를 1억 개를 저장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Node.js와 같은 기술로 그 순간순간의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해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Node.js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컨텐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우리가 사용자한테 이메일과 같은 방법으로 글을 받은 다음에 3.html, 4.html 이렇게 HTML 파일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즉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게 될 Node.js로 만들 웹 애플리케이션에는 이렇게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잘 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라고 치고 자바스크립트 is 땡땡땡땡이라고 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라고 하는 저 폴더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자바스크립트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파일 안에 제가 본문으로 썼던 자바스크립트 is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이거를 JS로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 파일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JS로 바뀌었고 글의 본문도 글의 제목도 JS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딜리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삭제가 되죠. 즉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고 있는 Node.js를 이용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로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컨텐츠에 대한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 수정, 삭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작업을 모두 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컨텐츠를 웹을 통해서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웹,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상, 정보 세상은 폭발적인 속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Node.js와 같은 기술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PHP, JSP 또는 파이썬의 장고, 루비의 루비 온 레이스 이러한 기술들은 바로 Node.js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수업의 목표, 또 여러분이 우리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폭발적인 효과 또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수업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 열려라. Node.js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리눅스, 윈도우, macOS. 자, 지금부터 Node.js가 곤란하네. 낯설잖아요. 어렵게 느껴지죠. 그 전에 우리 익숙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웹브라우저 익숙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웹사이트, 웹페이지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제목을 표시한다, 목록을 표시한다, 링크를 표시한다. 이러한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을 어떤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HTML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호출함으로써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Node.js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Node.js 홈페이지에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말로 부를 수 있지만 Node.js 런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설치해서 실행시켰고, 자, 바로 이 Node.js 런타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치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Node.js 런타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호출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Node.js 런타임을 각자의 운영체제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Node.js 런타임을 실행시키는 걸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다음 수업을 통해서 각자의 운영체제별로 Node.js 런타임을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윈도우니까 윈도우로 가야겠죠? 그리고 소리를 퍽퍽 줄여놓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윈도우에서 Node.js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의 홈페이지는 nodejs.org입니다. 일로 들어오셔서요, 다운로드하는 버전 중에서 ATS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읍시다. 자, 그럼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조금 기다렸다가 다운로드가 끝나면 일단은 다운 받을게요. 일단은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운 버튼 켜두고 한글화가 되겠네. LTS 다운 받아주고요. 금방 받아진다.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약관에 동의하시고 넥스트. 그리고 Node.js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한번 슬쩍 보시고 넥스트.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인스톨. 자, 그럼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겠죠? 자, 설치가 끝났다고 나오니까 피니시를 눌러서 마무리를 하고요. 됐나요? 저도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오페라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C 언어는 동아리 한번 과제로 그때 했었던 거라 C 언어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Node.js 쪽 공부를 원래부터 좀 해보고 싶어서 갖고 8월 달부터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뭐 툴이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다. 그렇구나. 저는 이거를 웹 쪽을 한번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 갖고 그래서 해보고 있습니다. 같은 거구나. 깔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그동안 영상을 보고 Node.js가 있습니다. 잘 설치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걸 아니죠.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실행이라고 하는 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를 명령을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터미널 콘솔 이런 이름들로 불리죠. 자, 여기서 노드-v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설치한 노드.js의 버전이 뜨면 설치에 성공한 것이고요. 노드라고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노드.js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콘솔 로그 괄호 1 더하기 1을 하면 저 콘솔 로그는 뭐 하는 그 명령이냐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엔터. 숫자 2가 뜨면 성공적으로 실행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는 컨트롤 아니죠. 그렇죠. 컨트롤 C를 2번 누르면 나가게 돼요. 또는 점 엑시트를 타이핑하시고 엔터를 쳐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폴더의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Node.js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 폴더 안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잠깐만요. 나중에 깔 수 있나 보다. 이거는 툴은 나중에 깔아야겠다. 만들어서 실행하게 될 여러 가지 예제들을 저 폴더 안에다가 우리는 놓을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아톰이라는 에디터를 쓸 건데요. 이 에디터에 프로젝트 폴더로 이 디렉토리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add 폴더, add 프로젝트 폴더. 그리고 여기에서 데스크탑으로 가서 Node.js를 선택하고 셀렉트 폴더를 하면 왼쪽에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파일을 만들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자가에서도 이러면 VS 코드 켜야겠죠? 오케이. 크게 보이네. 뭔가 딱 맞춰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 이렇게 하고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js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배속 걸어놔서 빠르구나. 잠시만요. hello.js 요 안에 이렇게 helloworld.j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저는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요거 있죠. 콘솔 로그 1 더하기 1 그리고 저장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Node.js로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직접 타이핑하는 건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작업은 파일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놓고 Node.js한테 야, 나 타이핑하는 거 귀찮으니까 저 파일에 있는 걸 실행해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걸 하는 방법을 지금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우리 터미널 콘솔에서 여기 표시되는 요게 뭐냐면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가 어디인가요?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고잉이라는 디렉토리에 현재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면 그 명령은 현재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들을 대상으로 실행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데스크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데스크탑으로 가려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Node.js까지 다시 들어온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윈도우 탐색기의 경로가 나올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 저는 VS 코드 안에 터미널 저는 지금 쓰면 되겠네요. 디렉토리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렉토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C, change, D, 디렉토리 잠깐 띄우고 우리가 복사한 것을 우리가 붙여넣기 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dir이라고 치면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이거는 파워쉘이라 아마 LS도 보일 거예요. 이곳에 그쵸. 현재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node hello world.js 하고 엔터를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뜨면 여러분은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Node.js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면 여러분은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여기까지 다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서 Node.js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설치까지는 됐죠. 자바스크립트 Node.js 앱과 같은 접조사가 붙어있다. 저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따로 공부하진 않았어갖고 죄송해요. 없네. 그래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랑 Node.js랑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Node.js로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거고요. 한 발짝씩.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각각의 스텝마다 Node.js가 갖고 있는 기능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 Node.js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조작 장치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언어예요. 그래서 순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적당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통해서 우리는 Node.js가 갖고 있는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역시나 적당히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Node.js의 기능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자바스크립트가 익숙하다면 자바스크립트를 빼고 Node.js 기능을 보시면 될 거고요. Node.js가 혹시나 익숙하다면 Node.js를 빼고 Node.js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집중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시간을 아끼면서 앞으로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웹 서버 만들기, 웹 서버 기대를 가지고 있다. 서버. 자,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팔딱하고 소리 줄이는 거. Node.js건 뭐건 간에 결국 이 손바닥 위에 있어요. 자, 웹 브라우저가 있고 웹 서버가 있으면 웹 브라우저에 우리가 주소를 입력해서 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그 요청에 따른 정보를 찾아서 응답해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웹 1에서 같이 공부했던 웹 서버는 아파치 웹 서버였어요. 이것과 경쟁 관계에 있는 웹 서버들 엔진X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IS라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Node.js는 아파치와 똑같이 웹 서버로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웹 서버 기능을 내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아파치 웹 서버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한 코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Node.js로 웹 서버를 한번 구동시켜 봅시다. 자, 우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코드나 링크, 또 전체 수업은 이 주소에 마련해 놨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업들이
있으니까 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죠? 잠깐만요. 이거 쳐놔야지. 아 이거 여기는 슬래시 2개가 그거구나. 추석철이구나. 일 032 아, 여기를 다 통합해 놓으셨나 보다. 그 중에서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웹 서버로서 Node.js라고 되어 있는 수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그 코드와 링크가 있는데요. 일단은 웹1 HTML과 인터넷 수업의 소스 코드 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잠깐만요. 잠깐만요. 집 그리고 다운로드의 압축을 푸세요. 그리고 웹1에서 사용했던 실습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의 디렉토리로 그래도 친절하게 다 파일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파일을 옮겨놨고요.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수업에서 제가 공유해드린 소스 코드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main.js라는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다가 main. 클릭하셔서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는 지워도 되나 보네요. 이거 이름 바꿔놓자. main.js라는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누가 긴데요? 여기 있는 거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은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봅시다. Node.js 코드 중 구행의 내용은 이걸로 바꿔야 된다고 하네요. 자, 대략적으로 유추해볼까요? 여기서 코드 보고. http 라는 변수에다가 어쨌든 뭔가를 넣고 앱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걸 넣었는데 이게 아마 주된 내용이겠죠? HTTP의 서버를 만들고 URL 저장하고 URL에 슬래시가 하나 있으면 index.html로 가고 URL이 이거면 ICO 파일이면 파일이 없다고 404를 출력을 하고 답변을 정리하고 리턴한다. 그 대략 그런 내용인가봐요. 그 다음 여기까지 넘어갔으면 200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응답했다는 코드 띄우고 어쨌든 응답을 정리한다. 대략 그런 내용. 일단 추측이에요. main.js를 추측입니다. 실행시켜봐 라고 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컴퓨터니까 로컬호스트 그리고
여기 제가 300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3000이 꼭 그렇게 잠시만요. 방화벽 경고 떠갖고 봐야 돼요.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면 잘 된 거예요. 네 깔끔하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가 잘 뜨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Node.js가 현재 웹 서버로서 실행되고 있는데 그걸 꺼봅시다. 컨트롤 알파벳 C를 누르시면 꺼져요. 그 다음에 접속해보면 접속이 안 될 겁니다. 즉, Node.js는 웹 서버로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봅시다. 여기 있는 코드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우리 수업 끝나면 이게 다 이해되게 될 거예요. 이걸 자유자유로 다루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거든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만 좀 주목해 봅시다. 여기 있는 거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모르지만 이걸 카피해서 콘솔 로그에다가 이렇게 넣고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Node.js 서버를 구동시켰고요.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열렸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 sys 파일의 main.js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이고 여기 있는 /2.html이 나오는 것은 접근할 때 사용자가 요청할 때 /2.html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이해 안 갈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죠. 즉 사용자가 3.html 요청할 때마다 접근할 때마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읽어드려야 될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들게 됐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read, 읽는다, 파일로부터 이렇게 생긴 어떠한 명령어에다가 그 값을 주면 저 명령어가 Node.js의 기능이거든요. Node.js가 그 경로에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서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response and 괄호 안에다가 위치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egoing 다운표 egoing 다운표 꼭 다운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URL 이거 한칸 띄우고 땡땡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껐다 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스 코드가 반영돼요. 자, 제가 리로드하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차 말고 여기로 가야겠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리스폰트 요거를 파일을 읽는 걸로 내가 설정해서 그렇고. 그러면 떠야 정상이겠죠? 로컬호스트 굳이 저렇게 뒤에 안 빼도 크게 문제는 없네. 네. 재실행 안 했다.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응답을 보내준다라는 뜻인가 보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네임, 그러니까 여기 이 파일 앞까지의 경로랑 URL이니까 여기
index.html을 붙여서 여기 경로에 있는 파일을 읽고 그거를 응답해달라, 그 내용을. 그런 거겠죠. 그리고 요거를 1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단 말이죠. 즉 URL을 읽고. Node.js는 여기 있는 요만큼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어떤 코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데이터가 바뀐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파치와 같은 웹서버는 할 수 없고 Node.js나 PHP나 또는 파이썬의 장구와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즉 프로그래밍적으로 사용자에게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한다 라는 것이 이런 Node.js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옛날 상태로 돌립시다. Ctrl Z, 맥은 커피. 그러면 아파치나 이런 다른 웹서버 프로그램, 웹서버 구동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동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주고받지 못하고 단순히 웹사이트만 보여준다라는 뜻인가 보겠네요. 커맨드 Z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남았다 이제. 자,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해볼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예요. 즉,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즉 데이터의 종류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들을 지원하냐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배우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먼저 배울 겁니다. 바로 제일 위에 있는 넘버, 숫자라는 뜻이죠. 그 밑에 스트링, 정답. 써야죠.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처리 방법, 아주 편리한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그 문법과 관련된 예제들은 저는 syntax라고 하는 syntax 문법이란 뜻입니다. 저 디렉토리에다가 모아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숫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니까 number.js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console.log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숫자를 써볼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를 쓰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 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의미가 없네요. 그냥 숫자를 적으면 숫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숫자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숫자 데이터 타입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사칙 연산. 우리가 1 더하기 1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상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 있는 1은 숫자, 중간에 있는 더하기는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더하기는 이항 연산자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처리해서
하나의 값인 2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연산자이고요.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현재 저는 신텍스 디렉토리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맥에서는 리눅스 같은 데서는 ls-al을 하면 파일 목록이 나오고 신텍스 디렉토리가 있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dir-w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여기는 명령어가 뭐였지? 아, 그냥 h면 그거였나? 그게 있을 텐데 간단하게 git 배시를 키는 걸로. 제가 이쪽 리눅스 쪽은 이제 개인 서버를 이렇게 만들면서 개인 이제 나스용 서버를 만들면서 써서 명령어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 또 1학기 수업이 리눅스 쪽이 있어서 좀 편리해요. 저는 좀 약간 익숙한데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제가 잘 안 써갖고 헷갈려요, 명령어가. Node.js 알게 Node.js야 신텍스 디렉토리 밑에 있는 number.js 파일을 실행시켜 라고 시키는 거예요. 윈도우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혹시나 에러가 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역슬래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하기를 했으니까 우리 빼기를 해볼까요? 콘솔 4 빼기 내가 이거 잘못 쳤나 보다. 잘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더하기를 했으니까 우리 빼기를 해볼까요? 자, 4 빼기 3을 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1을 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죄송해요, 물어봐서 3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키보드에는 곱하기 기호가 없어요, 아쉽게도. x는 문자 x니까. 그래서 없기 때문에 별표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하면 결과는 뭐겠어요? 이렇게 4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누기 콘솔 로그 그리고 나누기 10 나누기 2. 그래서 나누기는 슬래시예요.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수를 다루는 방법, 또 수를 처리하는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었구나. 그래도 이런 거는 역시 쳐봐야 직접 이렇게 손에 익어서 직접 쳐봐야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신텍스 디렉토리에 string.js라는 파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문자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숫자죠? 요거 뭐예요? 숫자 1이죠. 그런데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작은 따옴표로 해도 되는데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셔야 돼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콘솔 로그 1 더하기 1 결과가 뭐예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신텍스 string.js 했을 때 당연히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건 뭐예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한다 라는 그런 뜻 정도 되겠죠. 여기서 실행시키면 결과가 1, 1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이 가운데 있는 연산자, 저런 거 이항 연산자라고 해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해서 어떠한 하나의 값을 만들기 때문에
저 더하기라고 하는 저 이항연산자 양쪽에 문자 열이 위치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저 더하기라는 산술 연산자가 아니라 문자와 문자를 더하는 결합 연산자로 지가 자동으로 바꿔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연산자의 의미가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문자 열, 영어로 스트링을 표현하는 방법, 따옴표로 묶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봤으니까 우리가 문자 열과 관련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자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열이 1억 개의 글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이거의 글씨, 이게 몇 글자인지를 세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자, 그런 경우에 저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마치 우리가 산수가 필요할 때 계산기를 꺼내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로 똑딱똑딱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머의 여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신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키시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검색어는 자바스크립트. 뭘 바꾸려고 해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뭐 하고 싶어요? 카운팅 하고 싶잖아요. 카운트 이렇게 검색해 국룰이죠. 구글링 국룰이죠. 개발자 국룰.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예제를 보니까 우리가 물론 배우지 않은 문법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헬로 월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변수 같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스트링 str이 얘라는 뜻이고 거기다가 점 랭스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문자 열 점 랭스를 하면 돼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코드에다가 뒤에다가 점 leng th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콘솔 로그 이렇게 저 문자열은 여기 깃허브 들어가서 들고 옵시다. 임시로 자동줄 바꾸기 해놓고 따옴표 뒤에 점 붙이고 이걸 쓰면 자, 노드 신텍스 그리고 string.js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446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텍스트가 446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아주 거창하고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거 아니래도 마치 우리 삶에서 계산기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마치 계산기처럼 맥락적으로 순간순간 자기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컴퓨터 언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충분히 많이 한 다음에 거대하고 보편적인 걸 만드는 게 더 좋은 순서가 아닐까요? 너무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은 나쁜 건 아니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음미하면서 수업에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조금씩 만들어 보면 확실히 감이 익혀지니까 그런 거죠. 변수 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변수라고 하니까 학교 다닐 때 좀 우울했던 기억이 소환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는 수학에서의 변수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전혀 주상적이지 않고 정말로 편리한 도구입니다. 왜 쓰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한테 변수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변수라는 문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변수를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신텍스 밑에 variable.js라는 파일을 만드세요. 신텍스 밑에 variable
.js라는 파일을 만드세요. BL이구나. 잘못 쳤다. 자, 그리고 이 파일 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봐요. a는 1, 세미콜론, 엔터. 자, 여기 띄어쓰기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띄어쓰기 좀 하는 편이에요. 저게 좀 더 가독성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콘솔 로그 a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자, Node.js에게 신텍스 variable.js 파일을 실행시키라고 해볼게요. 1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a를 2라고 하고 콘솔 로그 a라고 하면 이제 a는 뭐가 돼요? 2가 되는 것이죠. 즉 여기 있는 저 equal 저거는 뭐 몰라도 괜찮은데 대입 연산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역할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대입해서 저 변수의 값을 예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입 연산자 왼쪽에는 변수가 와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이름 뭘까요? 쟤는 상수라고 해요. 자, 변수의 변자는 변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상수의 상자는 항상 자바스크립트도 언제나 1이란 뜻이에요. 파이썬처럼 자, 굳이 해볼까요? 따로 뭔가 앞에 1 선언하지 않아도 2라고 하면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들어가나 보네요. 자바스크립트가 우리에게 투덜대요. 예. 왜냐? 숫자 1은 언제나 항상 1이기 때문에 걔한테 2를 대입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없애버려야지 실행이 되고 문제가 없겠죠. 자, 근데 슬래시를 두 번 치면 이 슬래시라는 특수한 문자 뒤에 있는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는 없는 척해요. 없는 걸로 쳐요. 에러가 없어졌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석, 기침 나올 것 같아. 주석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커멘트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기침 할 뻔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넘어갔다. 조심은 아니고 좋은 습관은 앞에다가 VAR, variable의 세 글자죠. 앞에 있는 앞에 VAR을 붙여주세요. 붙이지 않아도 괜찮은데 붙이지 않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냥 항상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유효범위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에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한번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바꿀 때는 앞에다가 VAR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VA라고 선언할 때 써주나 이게 보네요. 이제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자, 그럼 변수를 어디다 쓰는가에 대한 좀 더 실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VAR 안 써도 선언이 되긴 하나 선언하는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VAR을 써준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괜찮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왜 쓰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신텍스 디렉토리 밑에다가 variable to.js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프로그램 탭키를 누르면 제가 쓰는 에디터에서 이렇게 의미 없는 텍스트를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누르면 그렇구나. 여기에서 제가 프로그램 우리도 되나? 우리는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저 아톰 에디터 특수 기능인가 보네. 제가 앞에 있었잖아. 스트링 할 때. 들고 오면 되겠다. 탭 키를 누르면 제가 쓰는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의미 없는 텍스트를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실행 노드에게 신텍스 밑에 있는 variable to.txt 파일을 실행해 라고 요청했습니다. 실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여기 있는 코드가 이렇게 세미콜론 안 찍어도 실행이 되네.
일단 되긴 되나 보다. 우리가 저걸 딱 봤을 목이 잠기네. 때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한 방에 알 수 있나요? 어렵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데이터에 이름을 붙인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요 위에다가 letter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컷해서 붙여놓고 여기를 letter라고 이렇게 해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 변수의 이름이 뭐예요? letter. 그 의미는 이 데이터의 이름을 부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letter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건 편지겠거니 라고 추론할 수 있고 저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좁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변수에 대해서 기억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변수는 너무나 많은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수업에서 주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복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죠. 저기 세미콜론이 빠집니다. 자, 이게 편지라고 하면 제가 dear 이고잉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한 가지 줄 바꾸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일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그거 먹나요? 이거 먹네. 줄 바꾸면 이 되는군요. 이고잉이라는 저 텍스트가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겠죠. 이 정도. 그럼 여기 있는 이고잉이라는 이 텍스트는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그 저기 있는 코드가 좀 과장이지만 1억 줄 그리고 1억 번 중복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겠죠. 코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것도 문제예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각각의 텍스트들이 서로 같은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1억 줄 정도면 불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수정할 때 여기 있는 4개의 중복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맞아. 그럴 때 힘들죠. 한두 개만 남겨두고 바꿔야 할 때 다 신경 쓰면서 많이. 네임이라고 이렇게 있는 네임을 여기에다가 적용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이렇게 되면 얘는 문자예요. 얘가 변수가 되려면 이렇게 합니다. 자, 따옴표는 뭐예요? 문자의 시작이죠. 쭉 가다가 문자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따옴표를 다시 찍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변수가 나오고 다시 더하기가 나오고, 그리고 문자가 다시 시작돼야 되니까 여기서 따옴표가 한 번 더 들어가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는 바뀌면 안 된다 쳐봐요. 두고 여기만 이렇게 하고 끝에는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시켰을 때 결과는 완전히 왜 이게 뜨지? 일단은 실행해 볼게요. 뭔가 띄어쓰기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코드는 훨씬 더 좋은 코드가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여기 있는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중복되어 있고 1억 줄짜리였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드를 절약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저기 name이라고 변수 처리된 값들은 반드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즉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름을 이고잉에서 K880으로 바꾸면 1억 개의 name 한
번에 순식간에 K880으로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것이 편하죠. 바로 변수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의 정말 중요한 효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효과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반복문, 또 조건문, 또 함수, 객체, 메소드 뭐 이런 곳에서 실행이 되긴 계속해서 하네. 끊임없이 나타나는 같은 원리를 하고 있는 중복을 제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교훈으로 남겨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거 저거 영어로 뭐라 뜨지? 그거 이게 타입스크립트로 뭔가 인식이 되나?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하면 따라오는 파일이고, 여기서는 이거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네요. 그렇구나.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나 보네요. 이게 2020년 자료고, 얘가 아마 더 오래됐을 것 같은데 18년 자료지. 그쵸? 바로 선언한 변수의 스코프는 함수고요. 저역 스코프 블록 밖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지점에서 정의됩니다. 별로 표시된 줄에서 이미 정의가 됐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지? 보안적인 그런 오류나 이런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동작을 바꾼 개념이네요. 그러면 저도 렛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원래 찾으려 했던 거. 이미 존재하는 상수를 덮어 써서 전역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케이. 일단은 노드.js VS 코드에서는 노드.js를 사용하는 거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어쨌든 처리할 때 타입스크립트를 쓴다 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이게 지금 사용이 조만간 사용 중지가 된다. 얘가 네임 말고 다른 걸로 선언하면 어떤 문제가 없나? 그렇네. 뭔가 네임이라는 특수한 기호가 있나 보네요. 아,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네임이라는 게 특수하게 사용이 되나? 그럴 수 있나 보다. 얘가 타입스크립트랑 관련된 파일이란 말이에요. 네임 보이드. 여기서는 변수를 쓸 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카멜표기법을 쓰나 보네요. 그러면 나도 맞춰줘야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바 써서 처리를 해가지고 요쪽도 정리가 꽤 잘 돼 있나 보네요. 그래서 그거는
글에 설마 이게 있나? 그래서 저게 검색으로 불러왔었나? 맞나 보네. VS 코드에서 네임이나 변수가 이미 다른 내부 구현 기능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VS 코드는 내부적으로 타입스크립트로 구동되고 저가 이미 다른 이게 그 VS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들어진 게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언하는 네임이 이 파일 안에서 이제 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VS 코드 자체 파일에서 네임이라는 게 뭔가 쓰이나 보네요. 마이크로소프트 VS 코드 리소스 앱 그런가 보네. 익스텐트 노드 모듈 타입스크립트 노드 JS 모듈 같은 VS 코드 안에 노드 JS 모듈에서 타입스크립트가 사용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걸려갖고 네임이라는 게 밑줄이 쳐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를 네임이라고 바꿔도 실행은 되나? 아까 실행은 됐죠. 그럼 저거를 신경 안 쓰고 써도 되긴 하겠다. 이 에디터 자체에서 나타나는 문제라서. 오케이, 오늘 또 하나 알아갑니다. 다음은 함수가 나오나? 여러 줄로 이루어진 문자열의 표한 문자체와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은 템플릿 리터럴 또는 템플릿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편리한 방법이에요. 자, 실습입니다. 신텍스에다가 저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variable 2에서 우리가 했던 이 코드를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코드예요. 네, 이 상태로 실행을 시키면 잘 될 겁니다. node syntax template.js.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이 다른 상황을 만나면 좀 불편하거나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줄 바꿈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엔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시켜 볼까요? 안 되죠. 에러가 나요. 그쵸. 자, 그래서 줄 바꿈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줄 바꿈을 한 제일 끝에다가 역슬래시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에러는 안 나는데 여기 보세요. K8805 로렘 딱 붙어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줄바꿈은 코드상에서 줄바꿈이 됐을 뿐 실제로 문자가 표현될 때는 줄바꿈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지만 줄바꿈을 의미하는 특수한 문자를 넣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 앞에다가 역슬래시 n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시켜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이 됐죠. 그리고 또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역슬래시 n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안에서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저 두 글자가 줄바꿈이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비교적 최신 문법으로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해서 지금 Node.js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template.js라는 이 부분을 템플릿 리터럴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우선 리터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는 1, 여기는 1은 숫자라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리터럴. 자, 요거는 문자 1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는 리터럴인 거예요. 리터럴은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 정보를 표현하는 기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우리가 템플릿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수한 그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에 보면은 저 물결 밑에 그레이브 액센트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저 이거 문자가 그레이브 액센트. 템플릿 리터럴의 처음 시작과 알았어. 끝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이 위에 있는 레터를 카피해서, 아니, 나 수업 중에 들어봤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지우고 이걸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 막 그 문자를 끝내고 더하고 막 하는 말이죠.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달러 괄호, 그리고 이 부분 좀 없애버리고 여기 줄바꿈한 거 있죠? 저거는 그냥 엔터를 두 번 치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 바꿔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도 이게 제 기억상 끝났으니까 다시 리눅스 쉘 스크립트 액센트를 쪽에서도 말해서 끝내면 되겠죠. 저거 저렇게 실행을 했던 한번 걸로 시켜볼까요? 기억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제 동작하죠. 잠시만요. 쉘 스크립트도 이거 달러 표시한 다음에 달러 표시 앞에 변수명 앞에 달러 표시해갖고 데이터 가져오는 그런 형식으로 썼던 것 이전 같거든요. 코드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줄바꿈을 할 때 이런 이상한 특수 기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일단 생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변수를 넣어서 치환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문자를 끊고 더하고 이런 복잡한 건 없이 그냥 달러 바로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써주면 그 위치에 변수가 오게 된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코드, 저 달러 안에 있는 중괄호에는 그냥 변수를 넣으면 걔가 변수로 치환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숫자 2가 돼요. 네. 그럼 여기 2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나중에 실행해보면 얘가 2로 나올 거예요. 해볼까요? 자, 한번 실행시켜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2가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템플릿 리터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나왔죠. 오케이. 하고 이거 지워줬어야 됐네. 이제 노드.js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6시간 조금 넘는 분량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다음 방송 전까지 좀 이거를 보면 그러면 아마 좀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이랑 건너뛰어서 아마 다시 방송을 또 할 것 같고, 아니면 계속 연달아서 오늘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강의 이어서 들을 것 같아요. URL로 입력된 값 사용하기, 커리 스트링을 해석해서 이용하는 방법. 소리 줄여. 소리 줄여. 오케이, 됐다.
자,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URL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살펴봤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Node.js가 갖고 있는 기능을 호출하면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Node.js로 만들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쓱 Node.js 영역으로 넘어가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URL이에요. 자, main.js를 실행시켜 봅시다. 노드에게 main.js를 실행해줘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해 보면 잘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져오는 이 각각의 정보들 있잖아요. 이 정보들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1.html, 2.html, 3.html과 같은 정적인 파일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해서 오류가 나는데. 나 아까 다 풀어줬을 건데 지금 오류가 나는 게 맞고, 문제 없이 되네요. 내가 아까 뭐 입력했지? 나 이거 오타나서 그렇구나.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1억 개의 페이지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1억 개의 정적인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 웹페이지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웹페이지를 보면은 서로 다른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보세요. 주소를 보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웹페이지는 viewtopic.php예요. 오른쪽도 viewtopic.php예요. 똑같은 파일을 요청해서 받은 정보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t의 값이 달라요. 그렇죠? 즉 같은 파일이지만 저기 있는 저 값을 달리하는 걸 통해서 viewtopic.php라는 우리 PHP 모르지만 PHP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게 서로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시만요.